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2년 투자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상의 변화와 다가올 세상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신간으로 나온 세계가 직면한 5가지 거대한 변화, 넥스트라는 책을 읽고 느낀 감상평과 핵심들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고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짐으로써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이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2가지 사건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악영향도 주었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들을 인지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알고 배우고 또 우리 투자에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2022년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세상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 책이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세계가 직면한 5가지 변화, 넥스트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인 빈센트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직면한 5가지 거대한 변화 넥스트라는 책이고요. 두물머리에 소속돼서 일하고 계시는 빈센트 김두원 이코노미스트께서 쓰셨고 2022년 현재 우리가 투자자들로서 알아야 할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정리해서 잘 담아둔 책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큰 명제 아래에 5가지 큰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제 흐름에 대해 알고 싶은 분,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다, 뉴스를 들어도 내가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대단어는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얽히고 설킨 이슈 7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의 중심이 되는 7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슈 7가지 해서 순서대로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 이제 엔데믹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주식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지금 기존 석유, 화학 에너지에서 그린 에너지, 그리고 그린 정책으로 옮겨가는 무브먼트, 그리고 현재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MZ 세대, 그리고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 전통적인 자산을 제외하고 떠오르고 있는 대안자산, 이제 암호화폐나 NFT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지금 세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안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특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케네스 피셔가 냈던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슈들로 어렵겠지만 2022년 하반기 그것도 뭐 한 11월 12월쯤부터 해가지고 대세 상승장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은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로 올려드릴 거고요. 2022년 상반기 기점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 라고 빈센트님은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때문에 위험자산, 즉 주식 투자를 기피하고 내가 원칙이 없는 손절을 하게 된다면 이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있을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대단어는 이제 넥스트 레벨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풀면서 금리를 거의 0%까지 떨어뜨렸죠.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였는데 이제 이 시대가 끝나가고 중금리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동성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긴축 시대로
돈을 빨아들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의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2022년에 물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이제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로서 제공을 해주시는데 상당 부분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환율, 금리, 국제유가,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과 이제 글로벌 상황,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다 챙겨서 보기 어려운 이런 경제 지표들을 유관시켜서 적절히 종합을 해서 쉽게 잘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틀리기 때문에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올해 투자 플랜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빈센트님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점도표를 기반으로 2022년 연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인 2에서 2.5%까지, 즉 중금리 시대로까지만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기관에서는 뭐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팩트에 기반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측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팩트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상당히 빈센트님의 예측이 마음에 들었고요. 2022년 상반기 금리 인상 속도가 정점을 찍고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경기 부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서 좀 남겨봤습니다. New normal, 즉 코로나로 인한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뉴 노멀 시대 이후에 또다시 제2차 뉴 노멀 시대가 올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뉴 노멀은 과거처럼 저물가 저금리 상황과 차이가 있는 중물가 중금리의 시대가 온다. 과거보다 한 단계 높아진 물가와 금리, 그리고 완만한 횡보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즉 코로나 때와 같이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완만하게 횡보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데, 그래서 성장세가 조금씩 진보하는 슬로우 플레이션이라는 이 신조어를 또 가져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시를 하고 여기서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들이 앞서갈 것인지 성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는 이제 넥스트 체인입니다. 여기서 체인은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생산, 즉 중국이 전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한쪽이 소비, 이제 미국이 그것들을 사와서 소비하던 차이메리카 체인이라고 불리었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차차 친환경 인프라, 그린 투자 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투자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중국은 내수 소비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리버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물론 이 안에는 이 두 G2 국가 간의 엄청난 알력 싸움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책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 시대에 기존에 중국이 수행했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은 어디서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 유럽, 그리고 반대측 진영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파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외에도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대두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고요. 2022년은 차이메리카 아까 말씀드린 이 구도가 해체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이것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경제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넥스트 체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변화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 어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저도 MZ 세대입니다. 이제 MZ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M 세대, 저는 여기에 속하고요. 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Z 세대를 합쳐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헬조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살기 힘들다, 집도 살기 힘들다.
뭐 취직도 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칭하기도 하고요. 양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MZ세대는.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와 같은 MZ세대가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고 NFT, 암호화폐 이런 새로운 대체 자산에도 관심이 많고 투자하는 데도 적극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차세대 제너레이션으로서 MZ세대가 이제 인구적인 비율뿐만 아니라 구매력에서도 세상의 중심에 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Z세대의 패턴, 이들이 뭘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캐치해서 실행을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MZ세대가 가진 특성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상주의, 이타주의, 초개인화가 있는데 이상주의는 꿈이 사라진 현실, 뭐 집도 사기 어렵고 결혼도 하기 어렵고 취업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타버스, 뭐 게임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이쪽에 돈을 많이 쓰게 되었고 기존 주식도 이미 너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여기 흐름에 뒤처진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MZ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자산, 새로운 분야인 NFT, 암호화폐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한다거나 여기서 이제 주도력을 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보다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해주고 또 ESG, 친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잘 준수하는 기업들의 또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개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를 위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초개인화된 서비스가 나와서 이제 MZ세대들의 환심을 따고 매출을 딸 수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MZ세대지만 MZ세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 MZ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감에 따라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가 투자할 곳에 대한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익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챕터는 이제 넥스트 에셋입니다. 다음 자산, 즉 대안 자산이 부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산인 주식과 채권, 부동산이 뭐 이러한 이유들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고 차세대의 자산인 금과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가 떠오르고 있다. 라는 핵심적인 변화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대유동성 장세에서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오를 만한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 힘들고 이제 뭐 전쟁 리스크,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다. 채권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사주는 고정 고객인 미연준이 있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빠르게 수행을 하고 있고 양적 긴축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서의 수익도 둔화될 것이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제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저금리에서 중금리 시대가 도래를 하면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MZ 세대가 떠오르는 것과도 맞물려서 이제 대안 자산인 금과 그리고 무엇보다 가상화폐, 코인, 뭐 비트코인 이쪽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고 뭐 투자할 기회를 모색해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넥스트 리스크입니다. 다음 위험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전쟁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요거는 이미 전쟁으로 발발이 됐고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게 왜 발생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 자세히 상세하게 적혀 있고요.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원래 석유여서 이제 미국이 중동에다가 엄청난 군사력을 갖다 놓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속 개입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군시킴으로써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자산이 석유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죠. 반도체가 우리의 차후 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로 전략 자산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반도체의 중심에는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의 중동 지역 철수가 미국의 안보 자산이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반도체로 넘어갔음의 반증이다. 그리고 반도체 확보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과 대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를 할 것이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미국 내의 반도체 파운드리 이제 인텔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또 오하이오주에 만들겠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 내에도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넥스트 리스크는 기존 글로벌 패권 경쟁이죠. 결국엔 석유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양극화로 인한 경제력을 중심으로 나라와 계층, 세대 간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투자자로서 알아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잡고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각조각난 정보들을 제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가 관점에서 핵심을 딱딱딱 짚어주셨고 상세히 여러 면을 보면서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잘 익혔고요. 재미있었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감상평을 한번 보자면은 뉴스 자체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이즈가 너무 심합니다. 뭐 과장하기도 하고요.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뉴스로는 이제 동향 파악만 하고 이런 전문 서적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정보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 관점에서 선별한 세상의 핵심 변화와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법을 제안을 해주셔서 좋았고요. 단편적인 그냥 뭐 전쟁이면 이 전쟁이 왜 났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경제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연루된 경제 주체는 뭐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 트렌드들이 여기서 뭐 파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나온 탁월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도 지속적인 공부,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그리고 세계 글로벌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도 공부는 필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큰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회를 노려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도 이러한 책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관점에서 잘 선별해서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 그리고 사회, 뭐 트렌드, 글로벌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포함을 하셔서 세상을 바라본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흥미를 많이 끌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넥스트 오퍼튜니티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 오퍼튜니티를 노리기 위한 준비, 상식 차원에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2년 투자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상의 변화와 다가올 세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거를 저 혼자서 정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드물머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께서 쓰신 세계가 직면한 5가지 거대한 변화 넥스트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이 책 저는 상당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여력이 되시면은 사서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올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